지금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찍 어떤 그 전력 반도체에서 부품이 보면 모스펫 이게 고속 스위칭 같은데 사용하는데 고속 스위치 이게 이제 CPU도 들어가고 다양한 곳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따가 다시 이것을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모스펫 LGBT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인데요. 고전압 및 높은 전력에 관한 스위칭 소재 인버터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는 종료 다이아드나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다른 것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모스펫 기술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죠. 그럼 LGBT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저렴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는 고전압과 대전류를 스위칭하는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자인데요. 모스펫의 빠른 스위칭 속도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높은 전류 허용량을 결합한 형태, BJT,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산업용 오토구 등 고전력 제어가 필요한 분야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400V, 2000V, 수 암페어에서 1000A 이상의 암페어 맞나? A라고 나오는데 전력을 처리할 수 있어 고전화 인버터의 산업용 전원 장치에 최적화되어 있다. 높은 입력 임피던스, 게이트 구동원회가 간단한 낮은 전압으로 컨트롤을 제어할 수 있다. 알열안정성 및 내구성, 과전류에 강하다. 대형 모든 고전력 애플리케이션의 견고한 성능을 발휘한다. 모스펫 게이트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출력과 결합하여 온 저항점을 낮췄다. 이렇게 전기 자동차 모터 컨트롤러 및 충전선 인버터의 핵심 부품이다. 전력 변환 및 효율을 담당한다. 그래서 전기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LGBT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태양광 패널 등에 생성된 DC 전력을 그리드용 AC 전력으로 변환한 인버터의 필수적이다. 교류 전력으로 직류 전력을 DC 전력이 직류입니다. D직, A직. 그래서 애교 이렇게 변하는 인버터에 헷갈리죠 이거. 산업용 모터 및 가전, 공장 자동화 로봇, 컨베이어 벨트, 가전제품, 인덕션, 에어컨의 속도 제어 사용된다. 전기차 산업 발달로 인해서 LGBT 시장 규모가 2020년 연평균 7에서 15% 이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 트랜지 게이트 구조와 방막화 기술을 통해 고효율화 소형화가 진행 중이다. 실리콘 카바이드 고전압 고효율이 필요한 고급 EV 모델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으로 전환되는 추세지만 LGBT는 여전히 가성비가 뛰어나 대중형 이런 모스펫 기술을 바로 전에 동영상에서 했었죠. 대중형 EV 및 산업용품의 핵심적인 기술이 제 걸로 대체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GPU, CPU도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반도체에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모스펫 기술에 대해서 제 걸로 아마 사용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금속으로 하셔도 원리가 제 거라면 제 것입니다. 꼭 구리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구리 알루미늄 여러 금속을 섞어도 되지만 대신 다른 금속을 했었을 때는 발열의 문제가 있다. 발열의 문제는 전력 소비를 의미하거나 동작 속도를 저하하기 때문에 적은 전력을 들이면서도 전력을 증폭하는 제 기능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 모든 가전에는 이 제방식의 어떤 금속 고리다. 대중소 넣어주고 자유전자를 들인 전기에 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주고 그것도 다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또는 그것을 전력을 추가 생산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틀리게 하는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뭐 10사이즈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가가지고 그 안에 연구자석을 대중소를 넣어준다. 그래서 전기장의 움직임을 운동 방향을 만들어서 자기장을 건드려 전기를 추가 생성하는 뭐 들인 전력에 비해서 되게 효율적인 소비 전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모든 가전제품에 이 기술이 다 탑재가 될 것입니다. 금속 판의 형태나 다양한 형태로 하거나 전기선 통신선으로 만들 때도 그래서 구리 자체에다가 유리소경 코팅 대산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알루미늄 되고 철도 되고 다 되는데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줘서 자유전자를 풍성하게 한다. 이 기술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해적 케이블에도 모든 전기선 통신선에도 이 기술을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기를 넣어가지고 보다 많은 전기를 생성한다. 이 기술이에요. 보통 뭐 필라멘트도 그거 들어가겠죠. 필라멘트에도
필라멘트에도 들어가고 뭐 다양한데 무통시대인데는 어디든 안 들어가는 데는 모든 금속에는 다 들어가요. 금속과 비금속에 적어도 2사이즈 이상 들어가는 기술, 이런 것들을 첨가시키는 기술을 통해 자유전자를 많게 하는 기술. 한쪽에는 똑같은 N형 반도체라도 이렇게 드레인 소스다. 이쪽은 농도를 이렇게 양을 많이 해주고 적게 줘서 그래서 저항점이 없이 높은 쪽에서 전압이 낮은 쪽으로 흐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판의 형태로 만든 금속 박연 형태도 여기는 양을 많이 주고 적게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되어서 전류가 전인처로 흐르게 하는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40문제 기술인데요. 이렇게 해서 LGBT에 대해서도 잠깐 보겠습니다. DB 하이텍, 뭐 AS 세미콘, 파워 큐브 세미, RF 세미 뭐 이렇게 하는데 해외에서 인피니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미쓰비시 전기, 롬, 원셈 이런 데서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뭐 이렇게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으로 전해되는 주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기차 부분에서 인버터 같은 데 들어가거나 이렇게 자 이것을 보시면 전기차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잠깐 보겠습니다.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전류로 동작하는 세 단자 베이스 이미터 콜렉터인데요. 베이스에서 스위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여기서 콜렉터 이미터가 이제 이렇게 N형 반도체인데 베이스가 보통 P형 반도체를 사용하는데 뭐 보통 이제 PNP를 사용하기도 하고 NP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요새는 NP형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와 전공 두 가지 계열 모델 사용 전조를 제어하는데 모든 반도체에는 이 기술이 들어간다 그랬죠. 구리다 그러면 구리를 대중소로 넣어준다. 서로 다른 금속도 가능해요. 이렇게 사이즈를 틀리게 넣어주는 게 전자 잉크도 그렇고 배터리 슬러리도 금속이든 비금속이 사이즈를 틀리게 해야지 그것이 전이차로 만들어져 움직인다. 또는 연구자석과 자철석을 넣어주다. 구리다 대중소 넣어주고 인비소재에서 흑연탄소골을 넣어준다. 자유전자를 풍성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이즈를 대중소로 들어가고 연구자석을 대중소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전이차를 만들어서 전기장 서로 다른 금속에게 전이차로 인해서 움직이는 현상, 전기장이 움직이는 운동 방향을 만들어내고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류를 추가 생산합니다. 들인 전력에 대해서 되게 효과적이죠. 또는 자철석에 들어가게 되는데 발열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자철석 단독으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의 형태를 만들어서 대중소 넣어주고 전기를 걸어주면 돼서 여기는 농도도 많고 적게 이런 차이도 난 여기는 양을 많게 적게 해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어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가 걸리게 되고 자기장을 건드리게 되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기다 구리나 뭐 인비소, 질소, 흑연탄소 거래를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철석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데 전기를 걸어갖고 전기를 직류 전기도 걸어서 생산을 하거나 그때 이제 불규칙하게 이렇게 넣어야죠. 얘네들을 이렇게 교류 전기를 걸어서 다시 이쪽으로 끌어오고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직류 교류 그래서 일부를 통해서 빼내거나 교류 전기를 통해서 끌어오거나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PM 반도체 한쪽에서 한쪽으로 흐르게 하는 이런 구조를 드레인의 소스로 흐르게 한다 그러면 이쪽은 농도를 적게 양을 많이 주고 이쪽은 적게 해서 저항점을 없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높은 것을 낮은 것을 흘러야 되니까 이쪽으로 흐르게 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차이를 통해서 전이차를 만들어 흐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렇죠. 사이즈를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대중소로 들어간 기술은 PM 반도체에서는 다 들어갑니다. 모든 반도체에서 이런 기술을 이게 이제 그 안에 전류를 가두어 가지고 전류가 흐름으로 정체되니까 전류 발열이 생기거나 서로 다른 금속 전기 전도체가 들으니까 발열이 생긴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현재 있는 반도체에서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는 음극재, 양극재에 사용하는 배터리에서도 다른 금속으로 돼 있어서 다른 어떤 그 전도차로 인해서 스파크 발열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튬이 그다음에 전기를 걸어서 수소산소 분해, 물 분해처럼 해가지고 수용액 추용체를 할 때 그때 수소산소가 많이 발생하니까 수소산소를 빼는 기술에 대해서 배터리에서 뭐 납축전지든 어디든 그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류가 과충전될 때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충전율을 나타내서 전력을 스스로 끊는 이런 과충전되지 않게 기술을 얘기했는데 LG전자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기술이니까 쓰지 마십시오. 네. PNP 또는 NP형 접합 구조를 가진다 이런 부분을 말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도 제 기술을 쓰시면 이렇게 네, 안 되겠습니다. 제 기술을 쓰실 그렇죠.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두 사이즈 이상 만들거나 농도의 차이를 여긴 많이 주고 양을 적게 주고 이런 차이를 통해 전차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움직이게 해서 정체대에서 발열이 일어나는 것을 없앤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그래서 있거든요. 이것을 보시면 그 구리다, 알루미늄이다, 뭐 다른 금속 다 돼. 다른 금속을 하면 발열이 좀 생깁니다. 전기 저항점이 생기게 되고요. 대중소 쌓이게 때 규칙적으로 불규칙 또는 여기는 양을 많이 적게 줘서 전차를 줘서 금속 박으로 만들었다 합시다. 자철석으로도 돼요. 대중소가 전기를 걸어줘요. 직류 전기로 인해가지고 전자가 들뜨게 되고요. 농도 차이 서로 다른 양의 차이로 인해서도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게 특히 그 사이즈를 비금속이든 금속이든 대중소 넣어주게 되면은 이것을 서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해서 얘네들이 그래서 같아지고자 하는 현상으로 흐르게 되는 전기 도선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제 자유전자를 드린 전기에 비해서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NB 소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거나 이런 전기장의 방향을 운동을 만들어서 연구 자석을 대중소로 넣어줘가지고 연구 자석과의 상호작용으로 전기를 추가 생산한다. 이게 이제 배터리로 들어가 이런 게 50장짜리 탁 들어가거나 롤로 만들어서 절연체에서 들어가고 50장 절연체 그런 전기를 생산한 가정에서 이거 50장짜리 들어가고 10개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전기를 자체 생산한 모든 가전제품 이거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냥 드린 전기에 비해서 자체 자유전자를 많이 생성을 해가지고 지가 발전 구조로 가니까 안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두 사이즈 이상 만들어서 10사이즈도 상관없어요. 다른 전위체를 만들어서 그걸 움직이게 해서 정체됨으로 생기는 발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류가 낭비되는 또 누설 전류를 막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네. 모든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 이건 카패시터로도 사용할 수 있고 트랜지스터로 사용할 수 있고 트랜지스터로 사용할 때는 한쪽에는 양을 적게 주거나 이쪽은 많이 주고 똑같은 구리다 그럼 대중소 인비소질소 흑연탄소거리 연구자석 이건 연구자석 안 주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아니면 여기다 구리인데 얘는 인비소질소 흑연탄소가를 넣지 않아요. 그냥 전도체를만 사용하고 베이스에서 스위칭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가장 작게는요 이 기술도 쓸 수 있는데 다이오드를 만들 때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한 방향으로 금속 다이오드. 얇은 놈, 중간 두터운 놈, 아주 두터운 놈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이 기술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를 이걸 할 때 이쪽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고 이거는 그렇지 않고 그냥 금속만 구리만 넣어주는 이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가 들어가면 전력이 많이 생산되면서 들어갑니다. 이 기술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구리다 그러면 얘는 그냥 구리를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지 않고 베이스다 그러면 베이스도 산화물 이렇게 그렇죠. 산화막을 해가지고 절연 구조를 만들어주고 모스핏 기술을 절연 구조를 만들어주고 일정 전류가 흘러야만 이 산화막을 통과를 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턱 전류를 넘어서서 이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런 구조를 만들어서 얘를 작게 베이스는 좀 작게 만들어주거나 통로 역할만 하기 위해서 산화막을 이렇게 구리다 똑같은 구리인데 사이즈가 대중소인데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스핏 기술로도 다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산화막을 형성해서 절연 구조를 만들어 전류를 일정 이상 걸어주면 문턱 전압을 통해 넘어서 얘한테가 전류가 전도가 되는 이런 현상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구리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거나 사이즈도 대중소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거나 연고자석도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자철성 이렇게 해서 드린 전기가 이제 중폭이 되는 여기서는 이게 스위칭하고 중폭 기능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되게 저게 다이오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작은 놈에서 큰 쪽으로 다이오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서 전기차가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걸로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기술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연달아서 놓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구리해선이다 그러면 모터 발전기 같은 데도 이렇게 감안할 때 이렇게 좀 두터운 놈을 넣어주면 여기가 카패시터가 되어서 파워 있게 들어간다 그랬죠. 전기선, 통선도 할 수 있고요. 반도체 회를 얻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 유리석용 코팅제사를 막 올려서 주려고 이건 안에 여기서 두터운 놈을 넣어서 4개, 8개 뭐 이렇게 많은 숫자를 막 몇천 개 넣어가지고 전기에 내냐면들 할 때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자체만으로도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장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데 수천만 개 수십 조 개 넣어가지고 이게 1 플러스 1, 0으로 할 수 있죠. 전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이즈를 대중소로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 10 할 수 있고요. 또는 광 사이즈, 트랜지스터, LED 발광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를 이용해 LED 발광 다이오드 광선설을 넣어줄 수 있다 했죠. 이렇게 거기 광선 및 끝단을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전기가 광이 있는 염料때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죠.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LED 발광 다이오드 광선설을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나의 부품으로 또는 여기를 그다음에 뭡니까 연구자석을 이렇게 정방향 옆방, 순방향 옆방으로 전력 걸어서 자셔석으로도 되지만 이렇게 발열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모멘트의 방향 N극과 S극을 바꾸어 줌으로써 1과 0으로 만들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게 또 뭐 TMR 센서라고 자기장을 측정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한 50나노초 되던데 그걸 좀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해가지고도 이게 SSD나 HDD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거 갖고 영구적인 기록이 가능하죠. 네, 속도도 50나노초니까 지금 하드 디스크가 엄청 속도가 느려요. 근데 이 하드 디스크보다 약간 몇 배 빠른 게 지금 SATA 방식 SSD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훨씬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지금 있는 반도체에 제가 통합 IC 전류 센서라는 이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도 전류가 이 안에도 모든 센서 안에는 제가 조금만 전기를 들여갖고도 조금만 전류를 증폭하는 기능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구리를 대중소로 넣어주거나 인비소질 석연탄소가를 넣어서 이것을 증폭하는 기능을 줘가지고 그를 통해서도 전류 있는지 여부를 이것도 다 대중소로 들어가죠. 인비소질 석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통합 이게 어떤 IC 전류 센서를 만들면 훨씬 작은 크기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스위칭 이거는 속도가 반응 속도가 200나노초에 800나노초 된다니까 800나노초 된다니까 현재 있는 것을 대신할 수 있을 거고 크기만 작게 하면 그래서 제 방식으로 하면 크게 작게 할 수 있을 거로 모든 센서는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구리, 인비소, 질소 이런 것을 대중소로 넣어주고요. 사이즈를 전부 다 안에다 연구 자석을 넣어갖고 전력을 걸어줘가지고 플로팅 게이트로 만들어주고 근데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 계속 저장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자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 1과 0으로 할 수 있는데요. 연구 자석과 구리,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가지고 자기를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대중소로 넣어주고 뭐 이렇게 대중소로 넣어주고 인비소질소도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가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 일정 기간 동안 전류가 자기를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프로테이지는 틀리겠죠. 어느 쪽이 비중이 높으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도 TMR 센서 같은 유사한 다른 거 하셔도 돼요. 그걸로도 자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도 이렇게 그렇죠. 이제 영구적인 이렇게 자기 모멘트 비열을 바꿔서 1과 0으로 하느냐. 그건 좀 전압이 좀 더 많이 들겠죠. 얘는 전기를 좀만 들여도 자기가 있느냐 없느냐 일정 시간 동안은 자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도 1과 0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